계정 과목들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증자가 아니라 이제 증자의 반대말인 이제 감자를 보도록 할게요. 감자. 자, 이 감자라는 건 얘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감자는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고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본금을 감소시키려면 우리 기업은 우리는 주식을 소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감자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소각했다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우리는 얘는 감자하는 거구나, 자본금을 감소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표현이 적혀 있으면 무조건 자 우리는 감자다라고 하면 자본금을 감소시킬 거니까 증가시킬 때는 대변의 자본금, 감소시킬 때는 그럼 차변의 자본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증가시킬 때는 대변의 자본금, 감소시킬 때는 차변의 자본금. 우리 유추할 수 있겠죠? 이걸 알고 있다면 그럼 여기에 쓰는 금액은 제가 대변의 자본금 쓴 게 아니라 자본금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액면가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무조건 여기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무조건 쓰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주식 1000주를 소각을 해요. 액면 금액 1000원짜리인데 얘가 시가가 한 주당 1000원짜리인 거예요. 시장에. 그럼 우리는 현금 지급하고 구입을 하면, 자 우리가 소각 주식 없애려고 그러면 주주들한테 그냥 주식 주세요 하고 받아갈 수는 없겠죠. 우리는 그 주식을 사와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주로 주식을 없애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주주가 있으면 이익이 생겼을 때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분배해 줘야 돼요. 배당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주들한테 배당 안 해주고 하기 위해서 그 주식들을 소각해서 없애버리려고 시장에서 사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주식을 우리가 소각한다라고 하면 차변의 자본금이라고 쓸 거고, 그리고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100만 원이라고 쓰죠. 그리고 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 사올 때에 우리 돈을 주는데 우리는 1000원의 시가니까 1000원에 사왔다면 이제 얘는 액면으로 소각을 할 수 있다라고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소각이 된다면 분개를 할 건데, 자 그럼 자본잉여금 쪽에서 또 예를 보면, 자 이번엔 우리 회사가 1000주를 소각을 하는데 액면이 한 주당 1000원인데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800원인 거예요. 얘를 현금 지급하고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소각이라고 적혀 있으면 차변의 자본금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러면 100만 원을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돈을 줄 건데 우리는 시장에서 이 돈을 80만 원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80만 원을 주고 액면 100만 원짜리 주식을 지금 없앨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때 차이 나는 금액 20만 원, 이 돈을 우리는 감자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감자 차익.
그럼 이 감자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면 우리는 증자하는 것도 자본 거래고 감자하는 것도 자본 거래지 우리가 뭔가를 사고 파는 손익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 거래인데 지금 우리 100만 원짜리 없애면서 80만 원만 들였으면 이익 봤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자, 우리 회사가 주식 1000주를 소각하는데 시장에 형성된 시가가 1,300원이라고 볼게요. 얘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소각을 하게 되면 자, 어떤 사항이든 우리는 소각하면 차변의 자본금, 자본금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우리는 이 소각한 주식은 돈을 주고 사오는데 시장 가격이 주당 1,300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130만 원을 주고 사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30만 원, 이 돈을 우리는 감자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감자차손도 지금 자본거래인데 얘는 이익 본 게 아니죠. 자본거래에서. 그리고 자본금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감자차손도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계정 과목인데 얘가 장부에 지금 처음 쓰는데 차변에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본의 차감 성격인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자, 우리가 유가증권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좀 생뚱맞은 느낌이죠? 갑자기 제가 유가증권이라고 하니까 그죠? 자, 이 유가증권은 자, 우리가 과거의 계정 과목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자, 주식 중에서 보면 얘는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죠. 그리고 특정 기업의 영향력 행사 목적이면은 이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썼고 위외 사유 혹은 왜 샀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죠. 자, 지금 여기서 만기 보유 증권 안 쓴 이유는 지금 제가 주식이라 그랬잖아.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되는 거죠. 주식에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일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주식인데 유가증권 주식을 받는데 과거에 당사가 발행한 우리 회사 주식이에요. 우리가 주식 발행했으니까 증권시장에 우리 회사 주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을 칭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이건 자본금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얘는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 우리는 주식 발행할 때는 자본금 우리 종이 쪼가리 증권 인쇄 그 주권을 인쇄해서 주면서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건 자본금 증가시키는 거고 그러면서 인쇄한 주식이 이제 시장이 또 돌아다닐 거잖아. 다른 회사 주식이랑 우리 회사 주식이랑 같이 다니겠죠.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우리 회사 주식을 칭하는 계정 과목이 자기 주식인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이 일반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법에 걸려요. 그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뭔가 신제품 개발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신제품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드디어. 그럼 우리 회사가 제일 먼저 아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싼 가격에 사고 나서 발표하겠네. 그런 누구나 국민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상법이 가만히 둘 리는 없겠죠. 그래서 기업이 얘를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걸 이제 원칙적으로 막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A라는 회사를 우리가 합병을 했어, 인수했어요. 인수했는데 그 회사 장부에 매도하는 증권이나 단기 매매 증권이 있는데 얘 봤더니 우리 회사 주식인 거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외부 감사 받기 전에 팔아야 돼요. 처분해야 돼요. 아니면 소각해버리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 계정 과목을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얘를 자기 주식 바꿀 거예요. 매도 가는 증권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 주식이면 자기 주식으로 바꿔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나 혹은 바로 이 앞에 소각한다고 했죠. 주식을 없애려고 사오는 날 바로 없앨 수 있을까요? 그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 목적으로 사왔을 때 일시적으로 자 지금 위에 있는 거 분개 가지고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얘가 시가 1,300원인데 그날 우리가 만약에 소각을 못해요. 그러면 일단 사올 때에 현금으로 130만 원이라고 주고 우리 회사 주식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식이라고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소각 목적인데 취득시 근데 당일 소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하면 그때 우리는 이 자기 주식을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주식을 130만 원 지워주고 차변에 우리는 소각이니까 차변에 자본금이고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M명가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도 무조건 이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30만 원을 우리는 감자차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건 실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무에서 자주. 왜냐면 그날 소각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제일 위에 있는 분개를 하지만 시험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날에 못 없어요. 무조건. 그리고 한 방에 우리가 없애려는 주식을 다 사지도 못하고 띄엄띄엄 싸울 거예요. 우리가 100만 주 없애시다. 100만 주 어느 수로 한 방에서 하루에 뜬 게 100만 주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자기 주식으로 했다가 한 방에 없앨 거예요. 결론적으로 130만 원 준 건데 타이밍의 차이만 해소하는 거죠. 이런 경우만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허용해요. 근데 자 이걸 보세요. 주식 발행할 때 자본금 증가시키면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왔었죠. 우리 주식 발행할 때 이렇게 증자할 때 자본금 주식 발행해 주면서 우리한테 자산의 유입이 됐잖아. 작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어떻든 간에 자산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돈 안 갚아도 돼서 나의 자본이 늘어났는데 지금 얘가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죠. 지금 자기 주식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합병을 해도 돈 주고 사오면서 합병할 거고 어떤 목적으로 사오든 간에 얘는
우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나가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힘들게 주식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자산의 유입이 생긴 건데, 그래서 이 회계에서는 이 자기 주식을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를 해요. 위에 얘네들은 자산이에요. 우리 자산 때 공부했죠. 얘네들은 다 자산이에요. 유가증권이 얘도 자산이고 얘도 다 자산인데 자기 주식은 자본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얘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으로 분류를 하면 이 자기 주식이 그럼 어디 분류로 가야 될 거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봤을 때 자본금으로 분류 못하죠. 그럼 자본금은 주식 발행했을 때나 아니면 소가가 때 쓰는 계정 과목들이고, 지금 이걸 우리 회사가 보유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익 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기 주식 자본 조정에 제가 썼었죠. 자본 조정에 분류되는 계정 과목. 자본 조정은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그런 애들만 다 모아둔 거예요. 자본거래에서. 자, 제가 회계에서는 이라고 표현한 게 세법에서는 그냥 단기매매 증권하고 똑같은 놈으로 볼 거예요. 그냥 주식이잖아. 그런데 회계에서는 그래도 우리 자산의 유출, 자산의 증가, 뭐 이런 유입 이런 것들이 따지기 때문에 자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자본 조정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자본 조정으로. 자, 그럼 자, 이 자기 주식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자본잉여금 쪽에 가서 제가 또 예를 들게요. 자, 우리 회사가 1000주를 자기 주식 1000주를 매입을 해요. 구입을 하는데, 자, 액면가가 1000원이고 그리고 시장에 형성된 시가가 1200원인 거예요. 얘를 현금 지급하고 구입을 하게 되면, 자, 우리는 분계는 대변의 현금이다. 그리고 시장이 떠돌아다니는 우리 회사 주식이니까 자기 주식이라고 쓸 건데, 자, 이 자기 주식을 액면가에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나 소각할 거니까 액면가에 팔라 그러면 여러분 액면가에 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우리 회사 주식이라고 해서 액면가에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본금 계정 과목에 액면가 쓰는 거지 이게 자본금 계정 과목 아니잖아. 그러면 액면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함정인 거예요. 액면가는 쓸 수 없어요.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어. 저와 같이 공부한 사채 그리고 자본금. 얘는 차변에 있든 대변에 있든 액면가만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고, 그 외 계정 과목에 액면가 쓰면 나중에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면가는 우연히 시가도 액면가랑 같을 때 써지는 거지 아니면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이 자기 주식은 우리가 130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얘는 13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장부 가격이 130만 원이다. 유가증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가증권하고. 자, 그럼 이런 자기 주식을 방금 취득한 자기 주식 1000주 전부를 우리 주당 1,400원에 매각했어요. 현금 수령. 그럼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얘 전부 다 팔았다면 어떻게 했죠? 얘 그대로 대변에 써서 지웠죠? 다 팔았으면 그대로 지웠잖아. 그러면 얘도 똑같이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자기 주식 13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시험에는 왜 120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산수 잘못했네요.
요즘 산수도 안 되고 큰일이다. 120이죠? 그죠? 산수 똑바로 하라고 빨리 이야기해 주시지. 저도 순간 딱 보는 순간 왜 이러지? 우리 130이 나올 이유가 없죠. 제가 이건 산수 잘못한 거예요. 1200원 주고 샀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파는 붕괴 문제 나올 때 이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힌트를 줘요. 힌트 줄 때 어떤 힌트가 아니고 이 정보를 줄 때 자기 주식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그리고 장부 가격은 1,200원이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얘를 사왔을 때의 액면가가 아니고 장부에 적혀 있는 이 금액이 주고 샀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붕괴됐다라는 걸 아는지까지도 같이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 나올 때. 그렇죠. 소각하려고 샀다가 소각 목적이 사라지면 팔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거 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목적이었는데 뭐 다 알리바이 다 입증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 살 때든 자기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팔 때든 액면가는 쓸모없는 정보예요. 시험에서 우리 현혹시키려고 유가증권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액면가를 주는데 액면가는 쓰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면가는 자본금 사채만. 자, 그럼 이제 120만 원 장부에 적혀 있던 애 지우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그럼 우린 1,400원에 팔았으니까 14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 지금 이 자기 주식은 사실 유가증권이잖아. 우리 회사 주식일 뿐인 거지.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이었으면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 매도가는 증권이었으면 매도가는 증권 처분이. 그럼 이게 자기 주식이죠. 붕괴는 똑같아요. 자기 주식 처분이. 그러니까 붕괴하는 형태는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가는 증권, 유가증권들하고 똑같이 붕괴하는데 분류를 자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그래도 우리 회사 주식이니까. 이게 좀 특이한 애죠. 우리 어릴 때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 회사에 그 면접 보러 갔는데 그 서로 이제 면접 볼 때에 그 면접관이 이제 뭔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우리 회사 주식을 지금 우리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는데라고 딱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액션이 이거였어요. 일단 그러면 안 된다는 파악부터 모든 걸 다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리액션으로 막 이제 우리 면접 연습할 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안 겪었는데 효성에 간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면접 때 그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그 액션 했더니 막 웃었대. 왜냐면 다른 사람도 그랬다고 짰냐고 했다던데. 근데 자기 주식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잘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큰 회사는 그런 바보질 안 해요. 근데 작은 회사들이 좀 잘 일어나죠. 근데 작다는 건 엄청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자주 일어나요. 중소기업보다 좀 큰 게 중견기업이죠. 자, 그럼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에 보면 자, 얘가 지금 제가 계속 유가증권이다 하는데 그래도 자본이라 이야기하잖아. 자산을 팔았으면 손익거래예요. 얘 팔아가지고 돈 남기려고 했던. 그런데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니고 자본이잖아. 그럼 얘는 자본거래인 거예요. 그럼 얘가 자본거래인데 이익 본 거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자본 간의 이익 본 거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우리가 자본잉여금으로 우리 앞에 자본잉여금 할 때 자, 그럼 자본잉여금을 먼저 보면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봤다라고 우리 장부에 기록하는 게 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게 우리는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계정 과목이고 흔히 우리 시험 목적으로 이런 표현을 저는 써요. 주
주감자로 시작하는데 이익 본 거는 이 글자 보면 이익 봤다는 느낌이 오시죠? 초과금, 차익, 처분이익, 이익 본 느낌 드시죠? 앞글자를 따서 주감자 이익 본 거는 자본잉여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주감자 이익 본 거는 자본잉여금이다. 잉여금이 남아도는 돈이라는 뜻이죠. 자본잉여금이 자본 간의 거래에서 돈 남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감자 이익 본 거는 자본잉여금이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런 시험에 다음 자본 계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하나는 이거 나왔을 때에 주감자 이익 본 걸 찾아서 3개 있으면 1개가 왕따고 주감자 이익 본 게 1개 있으면 걔가 왕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 그냥 글자 전부 다를 보고 다 알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일단 얘는 인지하기가 쉬우니까. 왜냐하면 중급 회계로 안 넘어가는 이상 더 이상 계정 과목 우리가 공부할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자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무 7가지 회계 원리지 중급 회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 이것만 기억하면은 시험 문제 풀 때 좀 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자본 조정 쪽에 가서 좀 더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는데 구입이죠. 해야 되죠. 자, 1000주를 구입하고 액면이 1000원 그리고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1200원 앞에 했던 거 똑같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을 했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 120만원 주고 살 수밖에 없다. 이제 인지되시죠? 우리 액면가에 살 수 없으니까. 그럼 자기 주식을 우리는 120만원을 주고 사게 되는데 이런 자기 주식 1000주 전부를 매각을 해요. 한 주당 우리는 900원에 그리고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하면 자, 우리는 장부에 있던 자기 주식을 지워야 되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120만원을 지울 거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우리는 90만원에 팔았으니까 900원 초당 900원이니까 90만원에 팔았죠. 그러면 이 30만원 이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을 쓸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써줄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지금 얘도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이 거래도 자본 거래인 거예요. 왜냐면 얘가 자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본 거래에서 손해 봤으니까 지금 이익 본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여기 자본 조정의 계정 과목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네들 보면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기가 좋은 게 자본잉여금의 반대말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자본조정은 자본잉여금의 반대가 아니에요. 방금 위에 있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 못 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정 과목이 생긴 거 보면 차변에 생겼죠. 얘도 사올 때 차변에 생기죠. 사올 때 차변 생기죠. 얘도 차변 생기죠. 전부 다 차변에 생겨서 얘네들이 다 차감 계정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얘 차감 그리고 얘도 차감 얘도 차감 얘도 차감 그럼 전부 다 차감 계정처럼 오해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자 계정 과목 몇 개를 더 쓰면 자 얘는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내일 작업 볼 거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고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고 그리고 배당 건설 이자라는 계정 과목도 있어요. 계정 과목 엄청 많아요. 자본 조정은. 그럼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얘는 대변에 쓸 거예요. 자기 자리에 쓰는 거 제가 가산이라고 쓴 거예요. 신주 청약 증거금도 우리는 대변에 쓰는 거예요. 배당 건설 이자는 차변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은 무수히 많은데 지금 오늘 우리가 분기하면서 본 애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자본 잉여금의 반대 분류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본 조정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자본 거래에서 자본금,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계정 과목들을 모아둔 분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 조정은. 그래서 자본 조정에 들어간 계정 과목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얘는 우리가 주식 배당해 줄 건데 배당하기로 한 날에 못 주니까 주는 임시 계정. 얘는 아직 회사를 설립 못 했는데 법인 설립 못 했는데 미리 투자 받았을 때 쓰는 계정. 얘는 아직 우리 회사가 사업을 시작 못 했는데 배당해 줘야 될 때 투자 받은 걸로 배당할 때 쓰는 계정. 이런 형식의 임시적인 것들. 이 자본 조정은 5년 안에 전부 다 없애버릴 임시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영원히 놔둬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본 조정은 우리가 정리해서 없애줘야 되는 분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납입 자본으로 분류되는 세 분류를 먼저 봤고, 자 이제 손익 자본에서 분류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자본 내용을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일 또 더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 복습하실 때는 자본 챕터는 빼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 다 안 후에 얘네들의 상계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 설명드릴 건데 책 보면 당연히 걔가 중요해서 적혀 있지만 무슨 말인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 분류 들은 적 있나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할 때마다 제가 꼭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 예, 미실현 보유 손익 이야기할 때마다 썼던 거. 보니까 안면 있죠? 제가 지금 여기에요.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로 안 가고 임시적으로 있는 애들. 여기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실제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키워드가 평가나 환산이에요. 평가를 하거나 환산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계정 과목을 가지고 보면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계정 과목 여러분 아시는 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이걸 본 적이 있으면 계정 과목도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봤던 계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평가 손익이라고 표현하죠. 이거 할 때 얘 성격이 이거라는 거 아는지 물어볼 거다라고 기억하라고 전했던 거, 걔가 얘죠.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재평가 차익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얘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손실이나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고, 파생 상품 위험 회피 평가 손익이라는 이런 계정 과목도 있어요. 정말 이상한 계정 과목이죠. 그럼 얘네들 특징이 계정 과목에 평가가 있고 환산이 있고
평가가 있고, 이런 계정 과목에 자본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가나 환산자가 있으면 얘는 다 기타 포괄 소리 누계획이에요. 환산만 해봤다, 평가만 해봤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 두 계정 과목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중급 회계, 고급 회계에서 쓰는 거예요. 볼일 없겠죠? 자, 우리 책은 나중에 보면 얘 하나만 적혀 있는데 그 이유가 회계 1급에서는 얘도 언급 안 해요. 얘도 원래 중급 회계 수준인데 아주 쉬운 것만 가지고 세무 2급에 등장한 적이 있어서 책 바꾸고 제가 얘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은 일단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다. 그리고 제가 말하든 문제에서 말하든 자본 이야기, 자본 계정 과목 이야기하는데 계정 과목에 평가랑 환산자가 붙어 있으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마지막으로 이익 잉여금을 좀 볼 건데, 자, 이익 잉여금은 254페이지를 펴세요. 자, 이익 잉여금은 이렇게 분류를 해요. 저하고 이 책 저장은 조금 다르게 분류하는데, 법정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얘도 또 분류해요. 계정 과목이 아니고. 그럼 법정 적립금은 얘는 상법에서 정하는 적립금이에요. 이익 잉여금은 우리가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잉여금들인데, 여기에 법정 적립금은 상법에서 이 금액을 정하라는 이야기고, 얘는 상법 외 기타 법에서 정하는 적립금이에요. 뭐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든지 뭐 다른 곳에서. 임의 적립금은 우리 기업이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에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배당 가능 이익이에요. 이거 가지고 배당하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우리가 사업에서 돈 번 걸로 주주들한테 나눌 건데, 뭐 법이 모아두자라고 하거나, 임의적이란, 기업이 임의적이라는 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 돈 모아둡시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법정 적립금 계정 과목이 이익준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이익준비금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익준비금은 얘는 자본금의 10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 한마디로 현금 배당의 최소, 죄송해요, 10분의 1이라고 잘못 썼어요.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최소 10분의 1 적립을 하라는 게 이 이익준비금이에요. 왜 이런 규칙을 정하고 있냐면, 우리의 기업이 돈 벌었다고 외부로 전부 다 배당해버리면 이 기업에 돈이 없어서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
위험해지게 되면 주주들도 위험해지고 이 기업이 서로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네가 외부로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유출하게 배당을 해준다면 배당 1,000만 원 한다면 최소 100만 원은 이익준비금으로 해서 너네 회사에 적립시켜서 유보하고 있어라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는 지금 법정 적립금인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우리 기억하고 외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현금 배당하고 막 주식 배당하고 이런 배당하면서 회계 처리도 미래에 저와 같이 공부할 건데 그때 현금 배당한다고 끝내면 알아서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할 거예요. 그게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3법상 최소 한도로 한다. 그럼 현금 배당의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법정 적립금은 시험에 나올 일 없어요. 우리한테 저특법은 시험 챕터 범위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 나올 일 없고, 자, 임의적립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주주총회 하는데 우리 회사 공장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공장 짓는 돈이 갑자기 뚝딱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이 돈은 따로 모아두고 배당합시다라고, 우리는 공장 짓기에 돈 모아둡시다 그러면 사업확장 적립금이라고 해서 모아두는 거고, 우리 회사에 빚이 있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돈 좀 모아둡시다, 그런 건 임의적립금, 감채적립금이라고 할 거예요. 이건 뭐가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자기들끼리 의결한 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문제에서 말해줘요. 대놓고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쓸 거 없고, 다음 미처분 잉여금은 이제 계정 과목을 우리는 장부상에 지금 배당하는 건 평균 2, 3월 달에 우리 주주총회를 하고 배당을 할 건데, 그 시점에 우리 장부상의 계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이 될 거예요. 계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장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배당액만큼 차변에 기입해서 감소시킬 거예요. 대변에 현금 배당하든 주식 배당을 하든 위에 있는 적립금을 쌓든 전부 다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가면서 배당도 하고 적립도 하고 전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한테 제일 중요한 돈이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돈이겠죠. 이 돈이 이 회사가 제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전부 다 운용을 할 수 있는 제일 정확한 돈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계정 과목 말해준 건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얘하고 얘. 우리가 사용할 계정 과목은 얘 두 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익잉여금 있는 쪽도 봤고,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 254페이지 여러분 펴졌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는 256페이지 보세요. 이것만 잠깐 보고, 끝을 내면, 자, 마지막에 팁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는데 결손금 처리 보존 순서라고 적혀 있죠. 이 결손금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익 보면 잉여금인 거고,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반대되는 손해 보면 결손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돈이 남았냐, 돈이 모자라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지금 손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익 본 돈은 이익 봤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계속 놔줘도 돼요. 근데 손해 본 돈은 빨리 채워 넣어서 문제 없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하면 보전 어떻게 얘를 채워 넣을 거냐라는 건데, 방금 이익잉여금 분류로 되는 것들의 이제 그 분류 중에서 첫 번째가 아무도 정하지 않았던 회사 마음대로 정했던,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무슨 사업 확장이야. 지금
손해본 것도 채워야지 무슨 빚 갚아. 빚은 일단 최대한 늦게 갚아야지. 그래서 임의적립금을 먼저 사용해서 교손금을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손해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 법인은 상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미래 큰 회사를 다니실 생각이신 분들은 큰 회사를 다니고 싶다면 기본적인 소양이 법인세법과 상법이에요. 물론 회사에서 그런 일이 아니라 엔지니어로 간다면 알 필요가 없지만 사무직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기본 소양이 들어가는 게 법인세하고 상법이에요. 그거 아니면 문서수법밖에 못해요. 그럼 그 상법 중에 회사법이라고 있어요. 그 회사법이 지금 이 자본하고 채권 사채하고를 전부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법의 회사법은 최소한 보셔야 돼요. 기업 큰 기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우리 기타 법정 적립금은 방금 말한 그 상법 외적인 법이 한 거죠. 그러면 이 상법에서 말하지 않는 나머지 기타 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얘가 적립하라는 건 전부 다 교손금 보존하는데 처리해서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익준비금. 이제 상법에서 적립하라고 한 거. 얘까지 손이 오게 되면 이제 회사가 많이 어려운 거죠. 얘로 다 보존했는데도 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이 개정 과목 오늘 3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주감자 이익본과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게 우리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시험 때는 앞글자만 따셔서 왜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우리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이자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임기 이자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이자 내야 된다해서 임기 이자로 하는데 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누가 나한테 대놓고 말하더라고. 임기 이자 외웠다가 망했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봤더니 임기 이자 외웠는데 자본잉여금이라고 써야 될 위치에 그 문제 내는 사람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써뒀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이죠. 근데 그 문제 내는 사람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써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임기이자가 없어서 망했다고 하길래 제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 순서대로 교손금 보존하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